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15분 정도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2시간가량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오늘 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진솔한 태도에 허심탄회한 해견이었다.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던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불과 사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참모진 전면 개편, 내각 개편, 내각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전면 중단 이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윤석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사실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층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두 분이 오늘 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들으신 것처럼 주제나 내용 제한 없이 이어졌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과 연관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자리가 좀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십니까? 최근 며칠 동안 모든 아마 언론들이 다 비슷한 특히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설과 칼럼들을 다 실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그 내용을 그대로 실은 사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추락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지율마저 뚫리게 된다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렇게 절박감을 가지고 충고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께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려고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라고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야 사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과할 내용이 사실은 없는데 사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한 부분은 대통령이 또 대통령 부부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부적절한 처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과의 ABC를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민들이 이렇게 낮은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그런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림조차도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절반을 과연 뭔가 변화를 국정을 쇄신하고 새롭게 국정 동력을 얻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집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켜봤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우려와 의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름 소상히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의혹과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번 기자회견 앞두고 사실상 쟁점이었고 핵심이었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제 본인이 공적인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적 역할을 했어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적 영역에서 내가 통제받고 감시를 그러니까 제어했어야 했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사과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명 씨와는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 다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특별 감찰관 플러스 했는데 오늘 제2부속실장 인사 발령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온당하다 온당하지 않다를 넘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활동은
전면 자제하겠다. 다만 아주 제한적인. 전 제가 보기에 국빈 방문을 한다거나 할 때 동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상대국에 대한 결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숙고해서 이제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다 보는데 다만 이제 조금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충분하게 한 방에 내가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쭉 계속 인적 풀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만큼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나진 않아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식의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러니까 10일이 돌아오는 10일이 이제 임기 반환점이기 때문에 그걸 맞이해서 하반기 국정쇄신의 한 방향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인적쇄신의 방향 그다음에 내가 4대 국정개혁 과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벌려놓던 일 앞으로 또 처리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인적풀을 운용하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거나 어떤 시간을 좀 주셨으면은 조금 그건 점들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나름대로 설명이 소상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 명태균 씨와의 이제 통화 녹취 파문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던가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었고 답안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 대통령의 설명이 구체적이지가 않아가지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기자회견 보신 분들이 다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그러니까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 이 부분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사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때 조금 경선 과정에서 도와줘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얼버무렸거든요. 그럼 공천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천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고마움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도 공천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당에서 그걸 알아서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설명을 보면 공천에 공짜도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그 이후에도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만 했던 것이지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도대체 명태균 씨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외교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 정도를 하겠다는 뜻인지 김건희 여사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 뭐 예를 들면 마포대교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 부분까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도 없는 거고요. 그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은 활동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활동 중단인 것인지 아닌지도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럼 중단을 하겠다는 말이 지금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고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국민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특검법이 마치 위헌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른바 박영수 특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행정부, 특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일종의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특검에 있을 때 그럼 위헌적인 특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과 같이 검찰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의혹을 떨쳐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모든 사실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고 뭐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할 때 한동훈 뭐 대표의 요구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일종의 대국민 뭐 선언이나 다름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얘기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정해서 민주당이 그 제한된 법률로 반영된 그 제한된 수사법인에서 수사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하원이 발의하고 이제 상원이 그걸 인준하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최소한 어떤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이 담보된 장치 안에서의 특검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하는데 현재 특검은 구조가 그렇잖아요. 일단 민주당이 발의하고 나서 또 철회되고 나면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다음에 의혹과 소문만으로 다시 얹어가지고 지금 10가지가 넘는 지금 그 혐의와 그런 이제 말하자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 지금 뭐 저 김성환 평론가는 조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특검은 그런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유연적 요소가 가득 담기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은 분명히 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늘 회견에서 특검 이야기는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대통령께서 하실 것으로 예상됐고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그 모든 독소조항을 빼고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내놓기 전에는 특검에 대한 얘기는 진일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드루킹 특검이 있었거든요. 그때 드루킹 특검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을 때도 특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특검은요. 야당이 특검 임명하도록 돼 있었어요. 추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여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과거 13차례 특검 가운데요.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가 특검을 임명한 그러니까 행정부면 사실은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미리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던 특검이 있었습니까? 한 차례라도? 13차례 가는데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걸 이유로 들면서 특검을 못 받겠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검찰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정 부분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검찰의 공정성이 지금 흔들린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시하는 근거는 행정부가 특검에 대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위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과거의 특검도 다 위헌이라는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특검도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사가 아니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을 국민 몇 명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잠깐 저는 좀 이제 들어볼게요. 그 중국 대통령이 한 얘기 말씀 중에서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설령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이 설령 추천되려면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 주도로 해가지고 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검은 그건 온당치가 않고 그다음에 소문과 의혹만으로 모든 것이 특검의 내용에 담겨진다는 건 그건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국정쇄신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인적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 아까 제가 요구사항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관계를 얘기할 때도 사실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끄러울 수도 있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흔들리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종의 보수층의 기대는 더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다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하고 크게 그 당 지지율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체 보수층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나 급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모진 개편과 인적 쇄신 얘기에 내각 개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준비 중이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결정하겠다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와 당에서 참모진 개편과 그다음에 내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정치는 사람을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그걸 쇄신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도 뭐 한남동 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일정하게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또 내각도 지금 윤 대통령과 2년 이상을 함께했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이렇게 해서 장관들을 좀 교체하면서 뭔가 그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는 면모를 보여줘야 윤 대통령에 대한 다시 기대가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당의 요구가 있었던 건데 좀 그것도 윤 대통령이 아주 냉정하게 내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정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 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오늘 이후에 이제 당정 관계에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예, 보고 예.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저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얘기했다고 봐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5가지 이제 항목 정도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온 거는 이제 뭐 여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이번 당과 편안한 소통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정치는 절대 개인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제 특정한 A와 의원 B가 있다 그러면은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잘 조율해 나가는 게 그런 정치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 뭐 감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국정 지지율이 어쨌든 대통령실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지지율을 받쳐줄 때, 이른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때 그나마 이제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소홀히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준을 얘기한 건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거고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과 예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 대통령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과의 소통 문제는 대통령이 뭐 선택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 앞으로 이거는 공동체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은 이제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는 간과해서는 정치가 어렵다는 건 대통령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모습의 소통들 이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 등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감사합니다.